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iOS 16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여러분들의 폰이 이렇게 변신이 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아이폰 잠금 화면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잠금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꾸미기가 불가능했는데 이번 iOS 16부터는 꾸미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길게 눌러보시면 이 아래쪽에 사용자화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들어가면은 새 영역을 선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날짜 부분 선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젯을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날씨, 그리고 시간, 그리고 일정, 이 기다란 바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계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서체, 이 색상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위젯들이 배치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은 애플워치의 위젯처럼 배치를 해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아래쪽에 다양한 위젯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캘린더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캘린더를 지원하고 날씨도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위젯들을 통해서 꾸미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잠금 화면들은 이렇게 길게 눌러서 다양한 것들을 지정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가면 플러스라고 있죠? 플러스를 선택해 들어가면은 사람, 사진 셔틀, 그리고 이모지, 그리고 웨더, 날씨, 그리고 전체 컬러로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항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담은 스페셜한 배경화면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제안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지금의 날씨를 보여주는 이런 배경화면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배경화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모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모지를 가지고 배경화면을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모티콘 표시가 있어요.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기 모양들, 개성 있는 배경화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컬렉션 배경화면들, 그리고 컬러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경도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컬러 표시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을 지정해서 컬러풀한 아이폰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진 셔플인데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사진이 변경되게 이런 기능도 이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집중 모드가 있잖아요. 집중 모드에 맞게 이런 잠금 화면들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집중 모드에는 허용된 사람, 그리고 허용된 앱만 실행이 가능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면 사용자화도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드에 맞춰서 이 화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금 화면을 변경을 하면은 홈 화면에 배경 화면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에 가서 배경 화면에 들어가면은 이 화면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배경 화면만 지정하는 메뉴는 사라졌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금하면 알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위를 가리지 않게 알림 화면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알림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메시지 수정, 전송 취소, 삭제 복구 지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 U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 보냈다.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전송 취소라는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송 취소를 하면 전송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편집이 있습니다. 보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이렇게 전송 취소나 편집은 메시지를 보낸 후 최대 15분 안에서만 편집이나 전송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잘못 지운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거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화면에서 편집을 선택해 보시면은 최근 삭제된 항목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최근에 삭제된 항목을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플레이를 아이폰 메시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점점점 눌러보시면은 쉐어플레이라고 있죠. 이렇게 선택해 보면은 이 아래쪽에 메시지와 페이스타임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로 쉐어플레이를 같이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같은 음악, 그리고 같은 영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쉐어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메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써서 보낼 때 예약 발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시면요. 지금 보낼지, 오후 9시에 보낼지, 아니면 내일 오후 9시에 보낼지, 아니면 나중에 보내기 할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지정을 해서 예약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보냈는데 잘못 보냈다 그러면 전송 취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주어진다. 자, 보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전송 취소라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최대 10초의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송 취소를 하면은 메일이 안 가는 거예요. 10초가 지나가면은 전송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 이건 중요한 메일이라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옆으로 살짝 넘겨보세요. 그럼 나중에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요걸 체크하시잖아요. 1시간 후에 다시 알리기, 이런 식으로 알림을 다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메일이다, 이거와 관련된 메일이 오면 알림을 받아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알림을 체크해서 조금 더 중요한 메일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일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은 알림 받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관련된 메일이 왔을 때 알림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메일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이브 텍스트가 영상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진이나 캡처된 이미지에서 이렇게 문자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 안에서 글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글자를 인식해 볼까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웹 검색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으로 아이폰 시각자료 찾기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사체와 배경화면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기능인데요.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배경과 분리가 돼서 선택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메시지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에 첨부하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사라진, 배경 이미지 없이 이미지만 가져오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문서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유 기능이 더 강화가 돼서 사파리 공유택 그룹 기능이 생겼습니다. 같은 업무,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함께 변화되는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사파리 아래쪽에 보면은 네모칸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길게 눌러보세요. 탭 그룹을 나눈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탭 그룹 선택하면 이런 식의 웹사이트를 묶어둔 겁니다. 이 탭 그룹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 버튼이 있죠? 이거 선택해서 들어가면 공동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서 이 탭 그룹은 공유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공유된 사람과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비디오로 통화도 할 수 있고, 공유 탭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이렉트로 이런 대화와 이런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유해 콘텐츠 접근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죠? 굉장히 또 강화가 되었습니다. 스크린 타임에 가면은 이제 자녀들 폰을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자녀의 아이폰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령대를 13세다 그러면은 그 13세에 맞게 앱스토어, 도서, TV 프로그램, 영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 미디어,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리고 웹 콘텐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유해 콘텐츠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정한 거는 새로운 기기를 접하더라도 설정 값들이 바로 한 방에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더 쉽게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받아쓰기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음성으로 입력을 하면은 음성으로만 입력이 하고 또 텍스트 입력할 때는 다시 키보드를 불러와서 했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그걸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마이크 표시 있죠? 그리고 밑에도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누른 다음에 음성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키보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이 되죠? 그리고 음성으로도 바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키보드와 음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보면 검색 메뉴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색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서 검색에 들어갈 때 되잖아요. 이제는 직관적으로 아래쪽에 검색 메뉴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면 똑같이 부화면에 들어와요. 직관적인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홈 앱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에는 모드, 그리고 기본 방, 그리고 제 방,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직관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iOS 16에서는 매터라는 새로운 스마트폰 연동 표준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액세서리가 더 많이 이 애플 홈에서 컨트롤 될 수 있다,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애플워치가 없으면 이 피트니스 앱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iOS 16에서는 피트니스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이 아이폰만으로도 할 수 있는 변화라 보시면 되는데요. 걸음수, 이동거리, 오른 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로리 추정치까지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애플워치의 이런 좀 보조적인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앱에 들어가서 투약 중인 약을 관리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투약 중인 약을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해서 약을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상자만 찍어주기만 해도 그 약이 어떤 건지도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사용 시 공간 음향을 개인화된 설정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에어팟이 연결되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메뉴가 나오고요. 선택에 들어가면은 이 아래쪽에 공간 음향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오른쪽 귀 이런 것들은 다 스캐닝을 해가지고 개인에 맞는 그런 공간 음향을 설정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섬세하게 공간 음향을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당장은 아니지만 차세대 카플레이가 또 발표가 되었죠. 자, 어떠신가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가을에 만나게 될 새로운 아이폰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